여기 억지로 보내진 한국에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그녀는 결국 자신의 가족들의 운명까지 뒤바꿔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발터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주방용품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 운 좋게 성공하게 되면서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독일에서 주방용품은 어디서 구매해야 할지 몹시 애매했던 상황이었고, 독일 사람들은 주방용품을 마트에서 구매해야 할지, 공구상에서 구매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빈틈을 노림으로써 대박을 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사업은 성공했으나 가정에 있어서도 성공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을 했고, 이제 성인이 된 딸인 메리엠은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는 외동딸인 메리엠을 마치 공주처럼 키웠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며 용돈도 원하는 대로 퍼주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성인이 된 메리엠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했고, 매일같이 밖으로 쏘다니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만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빌어도 보고 혼내도 받지만 그럴수록 메리엠은 더욱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걸핏하면 가출을 하며 반항했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또 엄청난 용돈을 보내주며 달래는 방법밖에는 없었거든요. 어쩔 때 보면 메리엠은 아빠인 저를 그저 ATM기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래도 제가 엇나간 메리엠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모양이었고, 저는 아빠로서 완전히 실격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국인 동진 아저씨가 생각나더군요. 동진 아저씨와의 인연은 저희 아버지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석탄 회사에서 일하셨고, 그때는 한국에서 파견 온 노동자들이 독일인 대신 일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독일로 파견 온 한국인에 대해 매우 특별한 감정을 가지곤 하셨죠. 사실 독일로 파견 온 노동자들은 한국인만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독일은 매우 부유한 나라였고, 세계 각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아버지가 맡은 광산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농땡이를 피운다거나 석탄을 몰래 암시장으로 빼돌리다 걸린다거나 하며 몹시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아버지는 역시나 후진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며 연신 불평을 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파견 온 이후에 아버지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셨죠. 아버지는 한국인들처럼 근면성실하고 독종인 사람들은 처음 봤다며 어차피 열심히 일하나 농땡이를 피우나 똑같은 임금을 받음에도 한국인들만은 마치 오늘까지만 살 것처럼 치열하게 일했다며 극찬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기다릴 가족들을 위해 돈을 송금해줘야 한다면서 받은 임금을 허투루 쓰지도 않았고, 몸이 아파도 투혼을 발휘해 끝까지 만근을 하는 등 인간을 초월한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한국인들이 마음에 들어서 한국인들에게 추가 수당이나 음식 등 여러 가지를 챙겨줬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이때 만난 게 바로 동진 아저씨입니다. 동진 아저씨는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은 몹시 높아서 독일로 파견 온 와중에도 계속해서 독일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했죠. 아버지는 그러한 한국인 동진 아저씨의 열정에 감동을 받고 이런저런 도움을 줬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와 동진 아저씨는 점점 친해지게 되어 집까지 초대하곤 했고, 저 또한 어렸을 때 동진 아저씨를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 아저씨는 저를 볼 때마다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죠. 현재 동진 아저씨는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지만 아직도 아버지와의 우정을 유지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저는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라면 완전히 구제불능인 제 딸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진 아저씨께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아저씨는 그런 일은 자신의 전문 분야라면서 흔쾌히 메리엠을 한국으로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구원의 동아줄에 큰 희망을 느꼈고,
메리엠에게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생각이 없냐며 은근슬쩍 떠봤습니다. 역시나 눈치가 몹시 빠른 메리엠은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를 예상이라도 했는지 자신은 독일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며 제 말에 콧방귀도 안 뀌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메리엠에게 유학이라도 다녀오라며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하던 차였기에 딸은 혼자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몇 년간은 독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거라고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야 했죠. 바로 저도 딸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그대로 딸을 동진 아저씨께 데려다주고 저만 독일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따금씩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그녀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미끼를 던졌습니다. 메리엠, 아빠는 내가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단다. 도대체 뭐가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니? 아빠도 너와 함께 한국에 갈 거고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나 가자꾸나. 메리엠은 제가 동행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경계를 풀었고 그렇게 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반쪽짜리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못 사는 후진국쯤이었는데 직접 와본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선진적인 공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부유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입은 옷들은 전부 세련됐고 공항 주차장에는 각종 비싼 외제차들이 즐비해 있더라고요. 특히나 독일인들조차 비싸서 못 타고 있는 독일산 고급 차량들은 한국 공항의 주차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저는 아무래도 지금의 한국은 독일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진 아저씨를 비롯한 한국인 광부들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한국이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산업의 역군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결국 열악한 국내 상황 때문에 선진국으로 외화벌이를 왔던 한국은 그러한 외화를 지급했던 국가조차 뛰어넘어버리는 쾌거를 달성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성과에 두 눈이 휘둥그레져 있자 딸은 그런 저를 노인네 취급하더군요. 아빠,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요? 한국은 원래 이 정도로 선진국이고 한국이 부유한 국가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발 쪽팔리니까 그만 좀 감탄하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바꾼 사람들이었고 결국 한국의 이러한 빠른 성장 덕분에 제 다음 세대는 한국의 가난했던 시절을 전혀 모르게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한국의 저력에 감탄하면서도 어린 시절에 봤던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면 이들이 이러한 기적을 만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항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버스 정류장 앞에 사람 대신 웬 캐리어가 줄을 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도록 이해하지 못했는데 얼마 후 버스가 들어오자 그제야 근처에서 볼일을 보던 한국인들이 자신의 캐리어로 접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널브러져 있던 캐리어가 바로 줄이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말인가요? 독일 공항에서는 오히려 수화물 검사 요원이 승객들의 캐리어 속의 귀중품들을 털어가고 있고 공항에서의 들뜬 마음에 방심을 하는 사람들을 노린 전문 캐리어 터리범들까지 득실거리고 있을 정도로 캐리어 절도 범죄가 너무나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제발 캐리어를 훔쳐가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보던 모든 외국인들은 그 즉시 자신들의 휴대폰을 꺼내며 한국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몇몇 여학생 무리들은 호들갑을 떨며 SNS에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을 영상으로 업로드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한국이라면
손도 쓸 수 없는 망나니가 되어버린 딸에게도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진 아저씨의 집에 도착한 저는 몇십 년 만에 보는 아저씨와 포옹을 나눈 뒤 잠시 바람을 쐰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 공항으로 도망 나왔죠. 저는 딸의 통장을 진작에 정지시켰으며 도망 나오는 김에 딸의 지갑 속 현금까지 전부 빼왔기에 그녀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동진 아저씨의 집에서 얌전히 말을 듣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편의 첩보 영화 같은 상황에 약간의 스릴을 느끼기도 했지만 낯선 타지에서 홀로 남아 예절 교육을 받을 딸의 모습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메리엠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애써 일상으로 복귀했죠. 그러나 아무리 문제만 일으키는 사고뭉치 딸이었지만 메리엠이 없는 집안은 너무나도 쓸쓸하더군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사업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 사업은 아이디어가 좋은 거였지 뭔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사업을 하기 위한 문턱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매우 안일했고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후발주자들에 의해 파일을 내줘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고 특히나 한국에 홀로 남은 메리엠이 걱정돼서 도통 사업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한국에서 꺼내달라며 문자 폭탄을 보냈던 메리엠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제게 문자를 한 통도 보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동진 아저씨께 6개월 동안만 메리엠을 맡기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렇게나 독일로 돌아오고 싶다며 아우성을 치던 메리엠은 한국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다며 1년간 더 한국에서 머물겠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가 실성을 해버렸나 싶어 더욱 걱정이 됐지만 메리엠은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는지 이젠 역으로 제 연락을 전부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약속했던 1년은커녕 2년이 지나서야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저 이제 독일로 가려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녀의 소식에 뛸 듯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메리엠이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제 사업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고 저는 더 이상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게 되었거든요. 사업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급격한 매출 하락은 제게 더욱 직격탄이 되어 돌아왔죠. 저는 이제 메리엠에게 엄청난 용돈을 줄 수도 없었고 대궐 같은 집에서 그녀를 맞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가기 전에 메리엠은 저를 걸어다니는 ATM기 그 자체로 생각하곤 했기에 딸은 돈이 없는 저를 아빠 취급도 안 해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독일 공항으로 마중 나간 그녀는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메리엠은 원래 고급차가 아니면 쪽팔리다고 탑승조차 안 하는 녀석이었는데 그녀는 저가형 차량으로 바뀐 제 차를 보자마자 차량 색깔이 멋지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거든요. 저는 앞에 있는 여성이 정녕 제 딸이 맞는 건가 싶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요즘 들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의 지위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갔다던데 이런 한국에서 온 메리엠은 알고 보니 복제인간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메리엠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며 집을 깔끔하게 청소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최소 3일에 한 번은 세탁기를 돌린다며 제가 2주일 동안 모아둔 세탁물들을 보고 기겁을 하며 세탁기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하지 못했던 메리엠은 제게 한식을 만들어주겠다며 직접 주방에 들어가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도대체 메리엠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건가 싶어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리엠은 불고기와 잡채 등의 한식을 선보였고 그녀는 한국에서는 어른을 공경한다며 끝까지 저보다 먼저 포크를 들지 않는 한국식 매너까지 보여준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좀 변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예의 바르고 착했기에 도저히 건방진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딸의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나 딸에게 공부를 하라며 집에 늦게 들어오지 말라며 윽박을 질렀지만 정작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메리엠에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녀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리엠의 놀라운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진 아저씨를 봐서라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었죠. 저는 동진 아저씨와의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가난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동진 아저씨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국가와 가족을 위해 젊음을 희생한 영웅이면서도 지금도 불철주야 일하며 끝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런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보고도 나태한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믿을 수 없는 헌신과 성실은 저희 아버지와 저뿐만 아니라 딸인 메리엠까지 완전히 감동시킨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메리엠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메리엠은 제 실패에도 전혀 실망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성실함과 책임감만으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낸 것처럼 저 또한 한국인들처럼 열심히 산다면 충분히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멋있는 조언까지 해줬죠. 저는 이젠 어엿한 어른이 되어 돌아온 메리엠이 자랑스러웠고, 한식도 너무나도 맛있었기에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벼랑간 메리엠이 보인 행동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용한 그릇들을 전부 가져가더니 이내 정체불명의 핑크색 고무장갑으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닭벼슬처럼 생긴 저건 무엇이란 말인가? 주방용품 전문가인 저조차도 저런 장갑은 처음 봤고 그렇게 딸에게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메리엠, 도대체 닭벼슬을 손에 끼고 뭐 하는 거니? 그러자 메리엠은 박장대소를 하더니 이내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군요. 이건 한국에서 쓰는 고무장갑이에요. 한국인들은 이 장갑으로 설거지도 하고 청소를 할 때나 더러운 작업을 할 때도 쓰곤 하죠. 그야말로 이 장갑은 만능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호기심에 고무장갑을 착용해 본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독일에도 이러한 비슷한 장갑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길이가 무척이나 짧고 고무의 재질도 너무 얇아서 계속해서 물이 차고 일주일 만에 찢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핑크색 고무장갑은 길이도 길고 두께도 적합해서 물이 새지도 않았고 아무리 찢으려도 해도 전혀 찢기지 않더군요. 놀라운 건 이 고무장갑은 튼튼하면서도 엄청난 신축성을 보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핑크색 고무장갑은 독일에 있는 저품질 고무장갑보다 3배 이상 저렴했기에 이건 그야말로 생태계 파괴급의 고무장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메리엠 덕분에 엄청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즉시 남은 돈을 전부 털어 한국산 핑크색 고무장갑을 사업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반신반의하며 핑크색 고무장갑을 구매한 독일 소비자들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고무장갑의 성능에 감탄하며 여기저기에 소문을 내주기 시작했죠. 결국 제가 판매하는 핑크색 고무장갑은 식당이나 청소업체, 그리고 가정집 등 온갖 곳에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 덕분에 예전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급상승한 매출에 자신감을 얻은 저는 기존에 구상만 해뒀던 여러 유통구조 혁신을 도전했고 결국 경쟁사들을 효과적으로 무찌를 수 있었죠. 그야말로 한국은 제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기적을 선사해 준 것입니다. 현재 메리엠은 한국에서 집안일 출장일로 돈을 벌었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독일에도 한국과 같은 집안일 출장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한국의 서비스 인프라는 정말 없는 게 없는 수준이었고 이러한 천재적인 시스템은 독일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메리엠이 준비하는 사업이 분명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저희 가족의 3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고 저는 이 나라에 엄청난 존경심을 느끼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